은 시세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금의 약간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특성도 있고요.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지속형이에요.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1대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강세 시즌이 이제 발생이 되었고, 전 여기서부터 이제 강세다라고 보고 장기적인 7년의 파동 속에서 12배 상승률에 대해서 올라갈 잠재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제 첫 번째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컸고요. 두 번째는 은에 대한 수요, 가치 저장과 산업용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브릭스 국가들의 탈달러화 심리가 굉장히 높아졌고 실질적으로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안내를 들어왔는데, 그래서 아직 이제 은이 좀 늦게 반응하는 이런 후행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금의 레버리지 자산으로서의 속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더 우리가 깊게 알아봐야 되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보면은 금이 회복 구간이 아니라 상승기가 시작된 이후에 봐도 늦지 않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은 투자 정말 매력이 높은 게요, 금이 한번 우리 상승 사이클이다라고 인지를 했던 이 구간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분석을 했던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승기입니다. 상승기부터는 이제 저 1차와 2차를 나눠서 보고 있잖아요. 제가 분석한 시점은 여기입니다. 2022년도 10월달부터 이때부터는 이제 금과 은의 강세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생기는 구간이다. 그래서 커브앤드 패턴 말씀드렸죠. 이 패턴으로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을 밟았다. 정확히 도달했어요. 지금 금보다는 은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아마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한 48까지 가야지 금과 키맞춤이 됩니다. 은이 48까지 가야지 키맞춤이 되는데, 그렇다고 48까지 당장 올라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제 은의 상승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는 다르다. 그래서 이 앞으로 다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은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을 했던 이유긴 합니다. 그래서 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반응을 계속 봐왔었죠. 기간적으로 좀 오래 걸리는 자산이에요. 7년 맞고, 그래서 2022년도 10월 때부터 7년이기 때문에 2029년도에는 전엔 끝난다. 2029년도 이전에 이제 끝날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보다는 이제 실버바 투자에 대해 조금 더 강조하면서 바라보기도 했고요. 슈퍼 커브앤드 패턴을 보이면서 50년간의 패턴을 형성하면서 이걸 돌파를 다 하는 무빙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번 시즌에는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시즌은 테스트라는 구간입니다. 이 저항벽 있잖아요. 현재 왜 올라가냐라고 보면은 태양광 및 전기 분야에서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됐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또 UBS의 분석가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지표의 부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는 예상되고 중앙은행의 강력한 매입에 힘입어서 여러 차례 기록을 경신했다. 관세 때문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공급 부족과 장기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은은 5년 연속 구적 시장 적자에 직면했지만 은 산업협회인 실버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적자가 21% 줄을 걸 예상한다. 그래서 은은 다른 기금속에 대해서 채굴의 부산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반드시 신규 공급을 크게 늘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공급 부족이 시장이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최근 공급 부족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공급 부족보다는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금, 은 비율 얘기하고 있고요. 원래 산업용 수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긍정적이다. 그래서 은은 5년째 구조적 시장 적재에 직면했고 산업재재 수요 가격이 온스당 40에 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은이 1트리온스에 50달러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고가죠. 1980년대에 이 피레침 이 저항과 여기 저항, 지난 2011년도 50불 저항, 이 언저리 부분까지는 원래 가능성이 있다. 다른 시각을 보면은 일단 해외에서는 이거 똑같이 얘기하죠. 커브앤드 패턴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고, 일단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오늘날 가장 큰 할인 상품이다. 여전히 사상 최고치보다 매우 낮고 은은 2배, 어쩌면 70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 승자이기 때문에 승자쯤 행동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올해 2배 올라간다고 합니다. 기요사키가 올해 은가에 2배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건 약간 좀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머니 메탈스 CEO인 스테판 글리스는 1980년대 2011년도 온스당 50달러의 두 차례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컵 형태를 볼 수 있다. 컵 2점. 그리고 이번 11년 최고치 이후에 또 다시 컵 하면서 커브 핸드 패턴, 그러니까 여기가 둥근 컵의 모양, 여기가 손잡이 모양인 거죠. 그래서 50년간의 커브 핸드 패턴이 형성되면서 돌파한 양상이기 때문에 이 상승이나 폭발력도 더 클 것이다. 단순히 차트만 보면 안 돼요. 차트가 아니라 사실 올라갈 수가 없는 거나 시대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노동시장의 냉각과 인플레이션의 상승 두 가지 양대 창문 속에서 한 가지를 결국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스태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강한 스태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조금 약한 스태플레이션만 오더라도 사실 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촉매제는 충분하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단은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가 어느 정도 절반 해소가 되었어요. 그런 불구하고 여전히 무역 적자를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재정 적자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를 앓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요소들이 결국에 달러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른 나라 글로벌 통화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통화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가치적 수요가 올라간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그걸로 인해서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 달러화 기초통화 내려놔 라고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금과 은으로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은 같은 경우는 산업용 수요가 정말 앞으로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 데이터 센터, 여기에 이제 은이 얼마 많이 들어간 줄 아세요, 여러분들? 태양광 패널, 여러분들 이거 여기에 은이 패널 한 당당 25g, 30g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하나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패널을 하나 지을 때 수백 개를 그냥 한 열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은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게 왜 그러냐? 전력에 대한 수요. 그리고 현재 AI가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그거잖아요. 근데 AI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데이터 센터에서 이걸 가동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전기가 필요하다. 전기는 어디서 나온다? 원전을 짓던가 아니면 태양광 패널을 짓던가. 근데 아무래도 현대에서는 뭐 그렇게 원전도 있지만, 뭐 늘리는 국가도 있지만, 근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거의 10년 전부터 많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증가할 거다, 결국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이 현재 많이 밀고 있는 거 태양광 패널이고, 이게 어떤 나라든 간에 결국에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뭐 굴이나 뭐 은이나 이러한 산업용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더라. 직접적으로 이제 은이 엔비디아 칩에 붙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은이 많이 사용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음 중요한 게 뭐냐, 현재 COT 분석이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진짜 COT를 진짜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박수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JP모건이 실물을 많이 샀다. 실물 요번에 얼마 추가했다고? 1년 동안에 8천만 트리온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JP모건이 실물을 이제 좀 많이 포기하려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늘렸습니다. 지금 JP모건이 굉장히 많은 은을 늘렸어요. 한창 1억 8천만 트리온스를 매집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억 3천만 트리온스로 감소시켰습니다, 실물 은을.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니까 2억 1,500만 트리온스입니다, 여러분들. 8천만 트리온스를 증가시켜갖고 2억 1,500만 트리온스의 실물 쌓았다. 금과 은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박스권 거래를 하는데, 박스권 거래를. 실물이 이자가 없잖아요. 실물이 이자가 없다, 이자가.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가치 저장을 사는 게, 가치 저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리스크일 수 있어요. 은행이잖아요. 돈을 굴려갖고 벌어야 돼요, 얘네들은. 근데 은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지 않는 기간 속에서 이 박스권 거래, 그리고 스페인 거래,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거래의 호가가 얇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약간 통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벌금도 내고. 근데 올라가는 기간에서는 이 수요 주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실물이 더 쌓였잖아요, 실물. 증가했잖아요. 실물 증가했는데 양방향 지금 해칭 걸어놓은 거, 해칭 걸어놓은 거고, 블루라인은 오히려 지금 롱을 싸면서 올렸죠.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 블루라인 롱 포지션 투기 주체입니다. 지난주에 은이 정말 많이 증가했어요. 하나로 했을 때 1조 4천억 규모의 은이 지금 추가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이 롱에 대한 계약을 쌓았는데, 선물 계약을 통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1조 넘는 자금이 지난주에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은은 그럼 어떤 특성이 있냐라는 거를 보면요, 은의 연간 생산량 26,000톤, 금의 거의 10배가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인류가 지금까지 생산한 은 누적 채굴량은 70만 톤, 그리고 앞으로 채굴 가능한 양은 53만 톤. 그러니까 은 같은 경우는 약 233만 톤인데 금은 이제 24만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에 비해서 은이 한 딱 10배 높습니다. 10배 이 물량이 많은데, 근데 금보다 은이 더 사용처가 지금 더 중요해요. 물론 금이 더 좋은 그러한 거지만, 은도 사실 산업용에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러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보다 은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0배밖에 차이 안 납니다.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우리가 뭐 1대 10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1대 10까지는 이 좁혀진 적이 진짜 뭐 200년 전, 뭐 그때 아니고서야 그렇게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현대에 와서 그렇게 된다, 그건 너무 앞서간 것 같고, 그건 아니더라도 한 그래도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지난 50년 동안에 2번 발생되었다. 1대 39간? 가능하다, 충분히.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100구간에서 1대 30만 가도 몇 배 더 상승한 거예요, 은이. 여기서
여기서 은이 2배만 더 상승한다고 했을 때 은 같은 경우는 거의 7배 정도 상승하는 거 진짜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은에 되게 이 상승에 대한 잠재력이 너무나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일단 은에 대한 생산 비용 자체가 올라가죠. 우상향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은 생산 그래픽을 보시면 자, 이렇게 멕시코 1등, 페루, 미국 같은 경우는 9등이죠.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미국도 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 JP모건이 이걸 알고 그래서 실물 사는 게 아닌가. 한 가지 측면이 있겠죠. 이러한 투기를 해놓은 게 거의 10년 가까이 했던 게 지금 이제 성과가 조금 나타나는 구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은 수요가. 반면에 최대 공급을 하고 있던 국가 중에 하나인 멕시코, 페루는 생산 양압 자체가 감소했습니다. 급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뭐 때문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태양광 패널, 그 외에 전기차, 아니면은 우리 회로 같은 데 많이 있어요. 회로. 그런데 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수요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공급은 어떻다? 계속 꾸준한데 그렇게 또 많이 증가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LKP 증권의 상품 관련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은이 2020년도 최저치 이후에 구조적 반전을 보였는데 이게 세계적인 위기 속,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준부터 해서 안전자원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역적인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청정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산업 수요 증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 대비 부지했던 은이 다시 각광받고 있고요. 그렇다고 금이 많이 올라갈 거냐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약간 은이 좀 더 늦게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업용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잖아요. 가치 저장에 대해서 봅시다. 가치 저장. 은의 가치 저장을 보면요, 달러와 구매력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뭐 달러가 다른 나라 통화보다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전 세계 통화 자체가 많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있는 건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트럼프의 그런 정책적인 방향성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요인들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전 바이든 정부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에 자금 동결 사태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달러의 무기화라고 해요. 무기화. 달러의 무기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달러의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다 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현재 금과 그리고 은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제 금을 위주로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세계 외환보유고를 보면은 달러 비중이 정말 많이 감소했어요. 원래 71% 정도 차지했는데 이 구매력이,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했던 달러의 구매력이 한 58% 감소했고요. 그리고 원래 달러가 외환보유, 여기는 달러의 사용량, 이거는 무역이죠. 무역 사용량. 달러의 이제 무역 사용량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40%, 48% 이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60%, 70%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무역에 대해서 사용량이 많을수록 이제 기초통화에 대한 역할이 좀 많이 경고가 되는데 이 자체가 감소했다. 그 여기에 배경에는 이제 석유 결제 이런 게 포함됩니다. 석유 결제 이런 게 포함되고요. 외환 보유 같은 경우도 많이 감소하고 무역 사용량 같은 경우 감소하고,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구매력이 일단 첫 번째로 감소했다. 그다음 원화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장기적 구매력이 감소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일단은 이런 요인들이 결국에 이 금과 은이 가치 저장에 대한 구매력이 굉장히 높고, 그게 이제 가치 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다.